네, 안녕하세요. 선한사 로로쌤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수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강세 구간 쪽으로 접어들긴 했지만 유지되지 못하고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은 좋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고 여기서 숨고르기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은 더 좋았습니다. 양봉을 세워주면서 바로 전고점 사상 최고치죠. 16,000포인트 부근까지 붙여놨습니다. 오늘이라도 16,000포인트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장중에 사상 최고치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양봉으로 해서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은 윗꼬리 달고 다우지수처럼 밀려 내려오느냐 정도의 싸움이 되겠죠. 양봉으로 해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나스닥은 강하구나라고 박수를 쳐주면 됩니다. 지표 같은 경우는 10월 소매 매출 지표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1.7%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 얘기가 나오면은 이 소매 매출이 그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소매 매출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전혀 없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주식도 상승을 하고 이제 임금도 상승을 하고 하면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는 1.2%였는데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번 달에는 이 소비하면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큰 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로 좀 11월로 미루는 경향이 충분히 있었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이렇게 소비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미국인들이 돈을 잘 쓰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가 조금은 완화시켜주는 동향을 보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애초에 여기 반등 나올 때도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금요일 월요일 올라왔는데 중간에 계속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쉬는 구간이 나올 거다. 그렇다고 실망감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이렇게 밀렸느냐? 외국인들이 12,000계약 선물을 매도 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게 콜옵션 부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 3,000 한 30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 위쪽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 여기가 살짝 막혀 있어요. 근데 막아놓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열어주면 한 번에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900 한 30 아래쪽 같은 경우도 막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래 2,900을 이탈하는 상황이 나온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다시 회복된다. 만약에 3,050 넘어서 위쪽으로 돌파한다. 수급의 변화가 없으면 다시 3,050 쪽으로 붙어온다. 혹은 3,050 다시 이탈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신 이 흐름은 수급 동향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니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선물은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지 3,000포인트만 넘어가면은 얘들이 자꾸 선물을 한 번씩 때리죠. 그러면서 공포감을 만드는데 좀 고의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는 반등 구간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한 번 때려서 공포심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학습 효과를 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도 만계약 이상 선물 매도 때렸으니까 좀 도망가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열심히 도망가세요라고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건 코스피는 역시 약세 구간이라 약하다라는 거. 그렇죠? 자, 코스피는 약한데 대비해 코스닥은 어땠어요? 코스피가 1%대 밀린 거에 비해 코스닥은 0.4%밖에 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승한 부분에서 살짝만 내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온 데다가 코스피가 아직 약세 구간에 있는 거에 비해 코스닥은 어때요? 강세 구간에 있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약세 구간에 있는 코스피를 매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강세 구간에 있는 코스닥을 매매하시겠습니까? 강세 구간에 있는 게 당연히 더 수익 내기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세 구간에 있는 게 당연히 더 수익내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회복되기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 중립 구간도 못 올라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코스피가 중립 구간 넘어가면은 코스닥은 아마 강세 구간으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뭐 중립 구간 가기도 전에 코스닥은 이미 강세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은 코스피가 중립 구간 넘어갈 때쯤이면은 코스닥은 52주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렇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앞으로도 코스닥이 더 유리할 수 있고, 꼭 코스피를 매매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은 그럼 코스닥을 매매하시다가 적어도 코스피가 중립 구간이라도 넘어오면은 3050포인트라도 강하게 제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코스피로 넘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으세요. 왜 약한데 계속 고집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좀 따라가는 게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뭐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우리가 뭐 굳이 뭐 코멘트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넥스트나 이런 종목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퀄컴의 인베스터데이 2021에서 메타버스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트도 그렇고 덱스터 같은 경우도 뭐 워낙 뭐 어제 하루 쉬었는데 순환매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약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모습. 뭐 한글과 컴퓨터나 뭐 플래티어 뭐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다날 같은 경우는 결제 쪽으로 해서 메타버스 NTF 이 결제 시스템 쪽으로 해서는 가장 뭐 핵심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드디어 이제 9,500원 기존 저항 이 구간 돌파하는 거 잘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뭐 벌써 18,000원까지 올라왔네요. 기존에 5,0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8,000원까지 올랐으면 거의 2배가 올라왔죠.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면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줄이면서 보고 이제 조정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거나 하면 되겠죠. 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랑 다 연관이 돼 있죠. 지스타 2021, 우리나라의 최대 게임 축제, 뭐 글로벌 축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스타에 이제 뭐 지금 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오딘이 굉장히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뭐 카카오 게임즈 쪽이 이제 뭐 역시나 뭐 인기를 끌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카카오 게임즈하고 넵튠하고 묶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넵튠이 3만원을 넘어갔습니다. 3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더 보유하시면 돼요. 3만원 이탈하면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같은 이제 대표작부터 시작해서 뭐 플레이위드 같은 이런 뭐 신작 게임을 공개하는 기업들, 뭐 M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드래곤플라이나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한번 쓱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스타를 통해서도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는 이 메타에서 햅틱 장갑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자, 메타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한 게 메타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햅틱 장갑을 공개했다. 햅틱 장갑이 뭡니까? 자, 메타버스의 세계관을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상현실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느낄 수 있다라는, 가상현실에서 나오는 상황을,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욱더 메타버스 세계관이 또 밀접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동원한테는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이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그 VR 기기죠. 오큘러스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오큘러스와 햅틱 직접 회로 공급을 위한 논의를 기존부터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닐 수 있는데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것만으로도 도우나텍이 지금 7,000원 구간을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우나텍은 이 7,000원 유지해주면 뭐 가장 좋고, 6,8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6,8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뭐 조정 구간에서 보거나 아니면 7,000원 회복할 때 다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동훈아텍 같은 경우도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무거운 종목도 메타버스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OLED 이제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LG 이노텍도 뭐 얘기는 나오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무거운 종목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양봉을 세워주고 있죠. 거래량 실으면서 오늘도 양봉을 세워주고 있는데 뭐 지금 21,700원 이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만족스러우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는 또 과매도 구간이었고 이것도 공매도를 많이 때려 맞은 종목이라 뭐 22,000원 올라와야 여기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적어도 바닥에서 지금 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 일단 1차적인 반등 목표치 1차적으로 22,000원인데 22,000원 구간까지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인 거고 쉬었다가 회복하던 바로 회복하던 22,000원 회복하면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은 맞습니다. 그러니 22,000원 회복 여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 밑에서 잘 잡으신 분이라고 하면 22,000원 구간에서 한번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추후 재매수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LIG 넥스원. 아랍에미리트가 이 LIG 넥스원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35억 달러 규모로 구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력이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 아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LIG 넥스원이 이 기존의 저항받던 구간을 가볍게 갭으로 돌파해서 장대 항목까지 그려내고 거래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추세를 또 만들기 시작하는 구간에 돌입했다 보시면 되고 ICD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동안 좀 어려운 구간에 있었는데 올 한 해 계속 고생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190억 2천만 원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조금 아쉬워요. 거래량이 조금만 더 늘었어도 그래도 좀 이제 드디어 반등의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할 텐데 반등의 실마리는 맞는데 거래량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13,000원을 회복해주면 좋았을 텐데 회복을 못했어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하루 정도 뭐 쉬었다가 올라가다 아니면 바로던 양봉을 하나 더 세워주면서 여기서 거래량을 한 번 더 실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ICD는 앞으로 이제 바닥 찍고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반신반의고 13,000원 회복하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395억 7,100만 원 규모의 뭐 꽤 큰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뭐 41,000원 구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아쉽죠. 거래량이 아쉽고 41,000원 회복 못하고 그래서 거래량을 한 번 더 실어서 여기서 양봉을 세워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갭으로 돌파해서 또 올라가 주던가 이런 모습이 아니면은 41,000원 회복될 때까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CJENM 같은 경우가 한동안 쉬었었는데 금일 이제 쉬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일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CJENM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조금 더 늘었으면은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구나 할 텐데 거래량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은 다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고 뭐 관찰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고점 찍고 정고점 부분에서 맞고 휴식을 취했죠. 그리고 나서 이 하단 부분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는 또 나름대로 이제 희망을 살려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는 한전기술이 대장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원전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해서 이 원전 쪽은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뭐 대장주로서 다시 한번 움직였고 나머지 뭐 한신기계나 한전산업에 이런 종목들은 아직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 아직 위쪽에 있는 저항 돌파 못했으니까 5,000원 돌파할 때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고 한전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위에 17,500원 요 구간 돌파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뭐 대장 쪽을 보시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정치 테마주, 인맥 관련주는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인맥 관련주는 언제 뭐 지지율에 따라서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정책 결정에 따라서든 아니면 뭐 대선 토론에 따라서든 급락이 나오기가 쉬워요.
인맥 관련주. 그러나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든 움직이게 되어 있다.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의 정책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정책 테마주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혼자 뭐 만약에 이런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 쪽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